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레커 차량이 몰리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잇따라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찌양을 협박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엔 이들이 찌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의 구현의 명목으로 사적 제재를 행하는 레커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뒷돈을 챙기려 한 겁니다. 해당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자 찌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며 직접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폭로 영상이 방송되기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찌양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유감으로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한 유튜버는 피해자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를 이어갔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어젠다로 삼아서 무엇인가 해결을 하고 정의의 사도인 양 하지만 그 내적인 구조는 돈벌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찾아서 확대 기획을 했다고 한다는. 유튜브에선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이란 허울을 내세운 사이버 레커. 이들의 사익 추구 경쟁에 피해자가 이용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그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웃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초록색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5월 태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7살 이모 씨.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본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혐의 부인하십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파타야 살인 피의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해외에서 도주 중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이 씨는 범행 직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며칠 만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하면서 지난 10일에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게 맞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은 안 했으면 좋겠고.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찍게 하고 협박과 감금을 일삼던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지만 성인 방송 출연 강요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져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3년 동안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던 30대 A씨.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오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지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법원은
구속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나 음란물의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도 혐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지속된 감금과 협박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온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마지막 아빠한테 죄라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이혼하기로 했어. 난 그래도 법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인 아내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상사였던 A씨는 2021년 자신의 SNS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내륙에서는 소나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나기는 같은 지역에서도 날씨가 극과 극으로 나타날 만큼 매우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이란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거대 비구름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옆 동네는 환한 햇빛이 비치면서 극과 극의 날씨가 나타납니다. 같은 날 원주에서도 비슷한 폭우구름이 목격됐습니다. 비구름이 직접 동네를 고르기라도 한 듯 특정 지역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실제 기상 레이더에서도 서울과 원주 등지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도를 가진 비구름이 관측됐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내륙에서는 국지적인 소낙구름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낙구름은 낮 동안 달궈진 지면 공기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수직으로 뒤섞이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류가 한쪽으로 모여들거나 지형을 만날 경우엔 매우 국지적으로 발달합니다. 주말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고 무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철에는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해 소낙구름이 매우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며 계곡 등에서는 고립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으로 잘못 불렀다가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론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또 악재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며 나란히 입장합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으로 번진 고령 리스크를 의식이라도 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열정적인 톤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긴 인사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는 그야말로 행사장을 큰 충격감에 빠뜨렸습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곧바로 자신의 실언을 깨달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색한 표정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President Putin, you can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이를 지켜보던 정상들은 당혹스러워했고 별도 공간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외신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 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교체로는 바이든 캠프 내부와 일부 측근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캠프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된다고 보도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속 하원 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며 백악관 보좌관들을 소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